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경기도에서 작은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털 정리해주고 그런 샵이요. 얼마 전 제 샵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손님은 바로 막내 이모였어요. 케어를 받고 싶어서 온 건지 저를 꼬시려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막내 이모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네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 아마 이 경험은 평생을 가져갈 기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샵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우연에 가까웠죠.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던 탓에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고요. 군대 제대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 여자친구하고 잠자리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그 케어라는 게 한국에도 유행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거기 털을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거 말이에요. 저는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서양 사람들이나 그런 걸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관리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냄새도 줄여준다고 하고 여자들은 혹시 모를 염증이나 질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관계할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람들도 있다네요. 여자친구는 저에게도 한번 받아보라고 계속 권유를 해왔고요. 처음에는 남사스럽다고 거절을 했지만 하도 좋다고 하니 솔깃해지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여자친구를 따라서 인생 처음으로 그 관리를 받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엄청 망설여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추천한 샵이 여자가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여자 왁서에게 알몸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창피했고 털 뽑을 때 아프지는 않을까 별별 걱정이 다 되었죠. 가장 창피하고 수치심까지 들었던 건 뒤에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양이 자세로 바짝 엎드려야 할 때였어요. 생전 처음으로 여자 앞에서 그런 자세를 하고는 시술을 받으려니 기분이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여자친구 앞에서도 그런 자세를 해본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창피하기도 했고 또 은근히 야릇하면서 흥분이 되기도 했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소중이가 반응을 해버리는 바람에 민망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술을 해주던 그 여자분은 이런 일이 종종 있다면서 저에게 민망해하지 말라고 태연하게 대해주었어요. 엄청 프로페셔널한 분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저의 첫 털 관리 경험이 끝나게 되었네요. 시술을 받고 나서 처음 몇 시간은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상쾌한 느낌도 들었고요. 씻기가 편해지니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또 소중이가 전보다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도 관리를 받고 난 이후에 저를 더 좋아해 주었어요. 관계를 할 때도 여자친구가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저도 더 만족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샵을 운영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관리 한번 받아보세요. 의외로 큰 만족감을 느끼실지도 몰라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 케어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마니아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제가 처음 갔던 그 샵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가게 단골이 되었는데요. 예약을 하려고 연락을 할 때면 늘 예약이 꽉 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무렵부터 샵을 창업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싶었어요. 어차피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내는 중인데 이렇게 샵을 차려서 성실히만 운영하면 돈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여자 손님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겠다는 것도 이유가 되기는 했네요. 그렇게 그 무렵부터 인터넷을 통해 창업에 대해서 백방으로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잘만 운영하면 수입도 꽤 괜찮다는 걸 알고는 저는 샵을 창업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시술에 관련된 공부를 시작했죠. 피부 미용 자격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고 학원도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싶었을 때쯤 저는 그동안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본 후에 서울에 있는 나름 큰 샵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블로그로 가게 홍보도 많이 하고 가게 위치도 괜찮아서 그런지 늘 손님이 많은 편이었죠. 거기서 반년 정도 직원으로 있으면서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주로 남자 손님만 받았는데 오히려 그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도 부족한데 여자 손님을 받게 되면 더 긴장되고 실수할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실습을 할 때 주로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남자들 거기를 보는 건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케어를 받으러 오는 남자 손님들도 대체로 편하게 저를 대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차츰 일도 익숙해져 가고 편해져 갔죠. 손님들 중에는 정말 남자인 제가 봐도 훌륭한 그것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 손님들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그럴 만도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배운 대로 꼼꼼하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손님들도 제 시술에 만족하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그 샵에서 일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여자 케어 손님을 받게 되었죠. 제 또래 정도 되는 젊은 여자 손님이었는데요. 관리를 자주 받아왔는지 아주 태연하게 시술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손님이니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속으로 실수하지 말자는 생각을 되새기면서 첫 여자 손님 제모 관리를 마무리했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여자분은 참 예뻤던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 손님도 만족스러워하면서 돌아가게 되었고요. 사장님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았는지 그 이후로는 남자 손님, 여자 손님 가리지 않고 많이 예약을 잡아주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런 뷰티 시술의 소질도 있고 이 일이 저에게 잘 맞더라고요. 꼼꼼한 성격 탓에 세심하게 시술을 하다 보니 몇 달 사이에 단골 손님도 생기게 되었고요. 손님들한테도 주로 좋은 평가를 받았죠. 슬슬 자신감이 생긴 저는 반년쯤 지났을 때 저만의 샵을 오픈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부족한 돈은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았고요. 집에서 약간은 거리가 있는 곳에 조그맣게 1인 샵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서 홍보하느라 돈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요. 차차 단골도 생기게 되었고 어떤 손님들은 블로그에 제 가게를 칭찬해주는 글을 써주기도 해서 손님들이 꽤 늘게 되었죠. 꼼꼼하고 세심하게 시술을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예약도 많이 차게 되었고 돈도 조금씩 벌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남자 손님들 위주이기는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여자 손님들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어요. 가게는 슬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요. 여자 손님들 비중이 늘어가면서 재밌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시술을 하다 보면 딱 봐도 꼬시기 쉽겠다는 느낌이 오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손님들에게는 아주 정성스럽게 관리 서비스를 해주고는 해요.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터치를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보는 재미가 있고 손님들도 그렇게 꼼꼼하게 해주면 아주 좋아하는 편이죠. 물론 초창기부터 여자 손님들하고 썸씽이 생겼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런 샵을 하는 것도 서비스업이다 보니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잘 꾸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생긴 거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 몸이라도 잘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헬스를 꾸준히 하면서 몸도 만들고 항상 깔끔하게 하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죠. 여성들에게 어필하고 싶다는 생각에 눈 뜨면 헬스장에 가서 살다시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거울로 봐도 만족스러울 만큼 근육도 많이 붙고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죠. 그러고 나서는 먼저 작업을 거는 여자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게 쉬는 날 뭐 하냐고 물어보면서 추파를 던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시술을 받으면서 자기 거가 예쁘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손님들은 거의 100%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뷰티 케어를 해주면서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들이대도 되겠구나 느낌이 와요. 그럼 때로는 시술을 해주다가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네요. 주로 젊은 여자들보다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은 여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편이었고요. 덕분에 저는 샵을 운영하면서 여자도 많이 만나보게 되었죠. 그러다가 손님하고 썸씽이 생긴 걸 여자친구에게 들켜서 이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샵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족들도 제가 하는 일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모님은 제가 이 샵을 운영하는 걸 다른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마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런 시술이 약간은 남사스럽게 느껴져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고 돈도 조금씩 벌면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하다 보니 차차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친척들을 비롯해서 엄마 친구들까지도 제가 이 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막내 이모가 한 명 있는데요. 저랑 15살 차이가 나는 이모인데 사실 엄마랑은 호적상으로만 동생 사이예요. 외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데려온 딸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엄마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내 이모는 엄마랑은 죽이 잘 맞아서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막내 이모를 돌봐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잠깐 같이 살기도 했었고요. 물론 시집을 간 이후로는 따로 살게 되었지만 그래도 엄마랑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 종종 보는 편이기는 하죠. 막내 이모는 약간 천방지축 같은 느낌이에요. 생긴 건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조신해 보이는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혼도 2번이나 했고요. 자식들이 있기는 한데 남편들이 키우는지 막내 이모는 혼자 살고 있어요. 무슨 화장품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화장도 짙은 편이고 약간 푼수 같아 보이기도 해요. 조금 해퍼 보이기도 하는 스타일이죠. 저하고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를 않아서 그런지 저에게는 이모라기보다는 누나 같다는 느낌이 강한 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살았을 무렵에는 남매처럼 저하고 싸우기도 했죠. 아무튼 얼마 전 그 막내 이모가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엄청 관심을 표현하더라고요. 남사스럽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 일을 할 생각을 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고요. 장사는 잘 되는지 돈은 잘 벌리는지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물어왔죠. 저야 뭐 사람들이 이런 피부 관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거에 익숙하니 이모의 그런 반응이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모를 붙들고 이 시술을 하면 뭐가 좋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죠. 위생이 어쩌고 냄새가 어쩌고 또 잠자리 만족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이모는 제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신기하다는 듯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제 말을 경청하는 듯 했고요. 막내 이모가 진지한 건 또 처음 보는 듯 했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와서 제 등짝이랑 이모 등짝을 때리면서 저의 제모관리 설교는 끝이 나기는 했는데요. 이모는 그날 저에게 가게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해서는 받아갔어요. 그날부터 이모에게 종종 카톡이 오기 시작했죠. 이모는 비용은 얼마인지 묻기도 했고요. 또 제가 시술을 잘해주는지를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하도 이것저것 캐묻는 통에 귀찮을 지경이었죠.
저는 이모의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궁금하시면 한번 받으러 오셔라 이모는 공짜로 해드리겠다고 해버렸는데요. 잠시 후에 이모는 정말로 공짜로 해줄 거냐고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더니 또 한동안 잠잠해졌죠. 그리고 며칠 후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카톡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막내 이모가 정말로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고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없는 시간을 잡아보라고 했고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저는 여자들이 운영하는 샵도 많으니 제발 그런 곳으로 가시라고 답을 보냈는데요. 이모는 돈 들어가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거 받기 좀 그렇다고 말을 했죠. 아니 그럼 조카인 저한테 시술 받는 건 편하다는 건가요? 황당한 마음에 톡으로 옥신각신하기는 했는데 이모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공짜로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고 저를 막 추궁하기 시작했고요. 집요한 이모의 태도에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가게가 쉬는 날 오시라고 톡을 보냈어요. 수많은 여성들 재모 관리를 해오기는 했는데 막내 이모가 손님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이게 맞는 건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모를 말려야 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했는데요. 그랬다가는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참기로 했네요. 그렇게 대망의 약속날이 되었고요. 쉬는 날이라 가게 간판불은 안 켜고 안에서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모가 안 오길래 속으로 혼자 생각을 했죠. 이모도 진짜로 오려니 민망해서 못 오는가 보다라고요. 샵에 나온 김에 청소나 해두고 가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바로 막내 이모였죠. 설마 했는데 가게로 쓱 들어오는 막내 이모를 보고는 상황이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는 게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죠. 저는 태연한 척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마음이 잘 진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죠. 정말로 저에게 그 시술을 받고 싶은 게 맞냐고요. 이모도 막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기는 했는데요. 딱 봐도 표정이 엄청 민망하고 상기된 듯 해 보였죠. 저는 룸으로 이모를 안내를 하고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라고 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시술룸에 들어가니 막내 이모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모관리 시술이 시작되었네요. 살면서 이모 거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엄청 기분이 묘하고 이상했어요. 평생 느껴본 감정들 중에서 최고로 요상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보통의 여자 손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술을 이어갔어요. 말없이 작업을 하는 게 민망하다 싶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른 손님들한테 하는 것처럼 말을 걸면서 이모랑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모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듯 느껴졌어요. 제 손길에 이모가 반응을 해오는 것 같았고요. 결정적으로 샘물이 터진 것 같았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알 수가 있었죠. 이거 뭔 일이 터지겠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이모의 목소리도 조금 떨리는 듯 했고 저도 이모의 그런 반응을 보니 마구 떨려왔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그날 막내 이모하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네요. 어두운 조명의 시술룸에서 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우리는 사랑을 나눴고요. 이모도 엄청 집중해서 저와의 연애를 즐기는 듯 했어요. 이모는 저하고 실컷 연애를 해놓고는 저보고 여자들 꼬셔서 이러려고 샵을 열었냐면서 짓궂게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본인도 실컷 즐겨놓고 저에게만 핀잔을 주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이모와 연애를 하고 난 후 잠시 후에 뷰티 시술을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우리의 그 일은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했죠. 사실 피 한 방울 섞인 사이는 아니니 이모는 남이라고 해도 되는 사이기는 한데요.
그간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모와의 그런 관계가 아주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게 오히려 더 묘한 흥분감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로 이모는 제 샵의 단골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그 시술의 매력에 빠진 건지 저와의 연애가 즐거운 건지 주기적으로 샵에 와서 관리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밖에서 따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물론 이모는 저와 그런 사이가 된 이후로도 저희 집에 예전처럼 찾아와서 지내고는 해요. 아무렇지 않게 명절을 보내러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하는 이모를 볼 때면 더 야릇한 감정이 올라오면서 흥분이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면 이모에게 톡을 보내서 데이트 약속을 잡기도 하죠. 이모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빼지 않고 받아주는 편이에요. 저는 요즘 이모의 남다른 매력에 푹 빠져서 지내고 있네요. 이모가 천방지축이고 철이 없어 보여서 그렇지 외모만 보면 누가 봐도 꼬시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아줌마이긴 하니까요. 이모와의 이런 사이가 정상적이지는 않으니 그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털어놓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니니 우리 둘은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즐기고 있답니다. 샵을 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